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트박서 분들을 보면은 바로 이 무한에 가까운 응용력을 끝까지 기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박서 사운드곰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트박스를 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비트박스에서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2007년도쯤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비트박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녹음분을 올렸습니다.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이 녹음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은 기본기 연습부터 하셔야 할 듯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 말고도 이제 비트박스를 녹음분을 올리셨던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 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들은 소리가 예쁘고 큰데 제 소리는 작고 깔끔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소리를 크게 내면서 연습을 하면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소리를 크고 강하게 내는 것에 저는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첫 녹음분을 올린 2007년 이후로 2년이 지나 2009년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제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다가 청소년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회에 저도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회에서 정말 놀랍게도 저는 첫 대회인데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 영상입니다. 이때 저는 처음 나간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간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무조건 스피커가 찢어질 듯이 크고 에너지 넘치게 내는 게 기본기구나 라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소리를 계속 크게 내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가는 대회마다 예선 탈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리만 컸지 듣기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연속된 탈락이 이어지면서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본기는 듣기 좋은 소리와 화려한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선 탈락을 했지만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을 보면은 소리를 깔끔하게 내고 그 깔끔한 소리들을 바탕으로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냈었던 소리들을 하나씩 세련되게 다듬고 남들이 못하는 화려한 기술들을 연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때 제가 코리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멋진 소리와 기술이 정답이었어 라고서 제가 해온 방식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내 2위를 차지한 같은 해 여름 비트박스 대회가 또 열렸는데 캐나다의 유명 비트박서 코리안 에픽스라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이분은 훗날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전 세계를 누비게 된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분의 눈에 너무 띄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회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서 나갔는데 대회 예선에서 긴장한 탓에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분이 먼저 제게 다가와가지고 테크닉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예선전을 떨어진 그날 밤은 제 비트박스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된 날이 됩니다. 우연한 기회로 그 세계적인 비트박서 코리안 에픽스하고 제가 홍대의 어느 노래방에 가서 밤새 비트박스를 주고받게 되었거든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분들하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참가자분들께서는 밥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코리안 에픽스는 비트박스 하면서 연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비트박스를 어디서 연습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노래방 가실래요? 해가지고 가까운 노래방에 가서 연습을 같이 하게 됐어요. 비트박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시작한 지 처음 10분은 저도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가진 가장 화려하고 멋진 기술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2시간 가까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벽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기술의 바닥을 전부 다 드러냈는데 그분에게는 제가 보여준 비트박스 필살기들이 그저 가벼운 기본기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무한하게 새로운 리듬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코리안 FX하고 비트박스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다음날 이제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소리, 화려한 기술 전부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세계 레벨에는 아직 한참 멀었던 거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일과를 보내면서 차분히 코리안 FX하고 노래방에서 했었던 비트박스들을 떠올려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50가지 정도의 리듬을 표현할 줄 안다면 그분은 500가지가 넘는 리듬을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소리 하나를 잘 내는 게 아니라 그 소리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표현력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이제 달랐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리듬 이런 거를 코리안 FX 앞에서 했다. 그럼 코리안 FX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한 가지 리듬만 할 줄 알면은 코리안 FX는 이미 그 한 가지 리듬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3개, 4개, 5개의 리듬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든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화려한 기술 연습을 멈추고 다시 기본 박자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즈, 록, 타악기, 세상의 다양한 음악들을 가리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으로 내는 가장 기본적인 드럼 소리들, 북 소리를 내는 킥, 치 소리를 내는 하이게, 리듬을 끊어주는 스네어 소리, 기초적인 소리들만 가지고 제가 들었던 장르들의 리듬을 흉내내고 조합하는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뭐 간단한 힙합 비트, EDM, 하우스 리듬, 덥스텝 박자, 재즈, 락 음악,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던 다양한 음악들에 나오는 리듬들을 기본 소리만 가지고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복잡한 박자를 들어도 입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하던 거에다가 복잡한 기술 이렇게만 넣어서 했었는데 리듬을 듣고 표현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비트박스를 연습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14년이 더 흐르면서 저도 비트박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회 심사위원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트박스를 잘하고 싶어서 배우러 왔던 학생들하고 대회에 나왔던 참가자들을 지켜보니까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더라고요. 한 부류는 화려한 기술하고 퀄리티에만 집착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쓸 줄 아는 리듬의 패턴이 몇 개 없어서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지금 내가 가진 소리가 부족하더라도 그걸 요리조리 응용하면서 자신만의 느낌을 만들어 보려는 분들입니다. 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신의 입으로 낼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몇 개 없는 분들이 그 소리들을 가지고 다양한 리듬을 어떻게든 입으로 표현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스스로 더 멋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기술을 찾아내게 되고 음악적인 표현도 좋아지고 소리의 퀄리티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트박서 분들을 보면은 바로 이 무한에 가까운 응용력을 끝까지 기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응용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박자와 멜로디 중에서 가장 본인과 잘 어울리고 완성도 높은 것들만 정교하게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거더라고요.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비트박스에서 이제 진짜 기본기란 단순히 소리를 깔끔하게 내는 단편적인 능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진 재료들로 얼마나 넓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가, 즉 무한한 표현력과 응용력이 진짜 기본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